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난 12일에 검찰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런 설들이 지금 검찰 주변에 나오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완전히 확인이 안 되냐면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 월권이 되거든요. 아직 장관으로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러면 월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확인해 준 게 있습니다. 연수원 28기 이하 검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검증 동의서 이런 걸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쯤에 27기,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한다고 하면 28기하고 29기 일부 이런 정도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검사장 승진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장난을 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힘 빼기에 들어갔다, 작전에 돌입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서 과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이리저리 좀 알아본 바를 해서, 팩트는 팩트대로, 추정은 추정대로, 소문은 소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팩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에서 인정한 것은 검증 동의서와 자료 제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7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검사들이 무려 한 60명 가까이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 사표를 냈느냐? 그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가 나이야 지금 60년생이니까 59이죠. 그 나이는 충분히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검찰총장급이다 할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연수원 기수가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 왜냐면 9번째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는 바람에 동기들에 비해서 훨씬 늦죠. 그렇게 돼서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한 5기수 이상이 이렇게 아래에서 갑자기 검찰총장이 나오다 보니까 동기나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표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명 가까이 사표를 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 승진자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또 검사장 승진과 더불어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는 보통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 규정이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 인사 규정에 보면 적어도 한 보직에 있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법무부 장관 또는 청와대가 어긴다고 해서 무슨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른바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죠. 원칙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원칙을 허물어뜨린 거 한두 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른바 추미애표 검사 인사, 검찰 인사가 될 텐데, 아직 취임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 이제 일부 법무부 차관이나, 지금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검찰국장이 이제 이리저리 소통해가면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주변의 분석들이 매우 설득력 있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석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 힘빼기다. 그럼 윤석열 힘빼기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고 있는 수사가 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앙지검 공안부, 지금 공공수사부죠. 과거 공안부에서 벌이고 있는 수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 이거 벌이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또 수사를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물론 여기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돼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주요한 수사를 보면 요 세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중앙지검장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공공수사부를 지휘하거나 또는 특수부를 지휘하는 뭐 3차장 검사 이런 사람 바꿔버리고 그리고 동부지검장을 만약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우선 이 수사 자체가 만약 그때까지 끝내질 못한다면 이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거나 아니면 수사 결론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지금 검찰 주변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이 흉흉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벌써 중앙지검장에 지금 검찰국장 하는 이성윤 검찰국장이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소문도 지금 퍼져 있다고 합니다. 검찰국장이 원래 그 검사들의 인사를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하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청와대하고 법무부 장관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판을 짜고 뭐 검사들을 이 검사를 저쪽에 넣고 뭐 하는 것들은 검찰국장이 짭니다. 근데 그 검찰국장이 이성윤 검찰국장인데 이성윤 검찰국장이라고 그러면 금방 기억나는 거 있을 겁니다. 뭐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에 취임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각각 전화를 합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은 한동훈 반부패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을 만들자. 그러니까 윤석열 패싱한 수사팀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그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 하다가 나온 얘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둘러대고는 있는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나 대검 차장이나 이 사람들이 곧바로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 얘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노해서 없던 일이 돼버리긴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치검찰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의 인사판을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김오수라는 사람은 장관 대행을 하고 있고 이성윤 검찰국장은 검찰국장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국장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될 그런데 이 인사의 배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12월 12일 날 이미 한번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보고에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아마도 내가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을 가능성, 지시를 했을 가능성 매우 큽니다. 그거는 뭐 확인되는 건 아니죠. 본인들도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는 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현재 고검장급에서 3자리가 비어 있고요. 검사장급에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고등검사장 자리는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이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장급은 부산 수원고검의 차장검사, 그 다음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렇게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검사장의 검사장급 중에서 고등검사장으로 3명을 승진시키면 검사장급 원래 빈자리 3자리에다가 또 이렇게 승진시키면 그 자리 비니까 3자리. 그러면 6자리의 인사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6자리를 예를 들어서 28기나 29기 일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그 6자리를 메우면 이제 차장검사급, 그러니까 지검의 차장검사급의
또 빈자리들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검사장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에 또 빈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흉흉한 소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바꾼다. 중앙지검장을 바꾸면 잘 아시지만 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있죠. 그 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이 있죠. 이게 이제 중앙지검장이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이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사람으로 또는 문재인 대통령 사람으로 안 치면 여기서 1차적으로 필터링, 그러니까 차단이 되겠죠. 차단이 되고 이 사람이 청와대나 법무부하고 이른바 직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사는 글쎄요, 이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 그렇게 되고 또 그 서울중앙지검장 밑에 3차장 검사 있지 않습니까? 3차장 검사가 특수부를 지휘하는데 그 3차장 검사를 명목상으로 승진을 시켜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딱 지금 그 승진 대상이거든요. 승진을 시켜서 저기 어디 뭐 제주지검장이나 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로 보내버리면 여기에서 또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만 되는 겁니까? 서울 동부지검장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장, 이 사람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요인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사요인이 많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지금 핵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의 지휘자들, 이 사람들을 싹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수사 관련 정보 보고들, 여러 가지 보고들, 이런 것들이 차단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와 김호수 장관 대행, 이성윤 검찰국장 등이 이렇게 짜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사, 그 인사는 바로 윤석열 수족 자르기다. 지금 이런 분석이 검찰 주변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자, 실제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야 이제 뭐 지금 누가 100%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약간 좀 특이해서 인사 처리되면 뭐 정말 여러 가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설들이 막 내부에 난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과거 나중에 결론을 놓고 보면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뭐 출입 기자들이나 아니면 검찰 주변 또는 전직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간접으로 특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취임하자마자 칼을 휘둘러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라, 이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물밑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상식적일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 두루 점검해 본 결론이다. 그러면은 이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검찰 주변에서 이것도 또 추정과 분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주요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근데 이 중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뭐 막바지니까 뭐 그건 이제 정말 1, 2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유재수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급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수사도 최종적으로는 1월 중순 이전에 다 끝낸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1월 중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 기간은. 그것은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그 시점 전에 끝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시점 전에 지금 하던 수사를 다 끝내고 이제 인사권을 휘두르면 검찰총장은요 원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제시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보다는 검찰총장이 검사의 능력에 대해서 또는 이 검사가 어디에 적재적소로 배치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실무를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총장보다 모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법무부가 인사권을 휘두르면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달리 대항할 수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의견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무슨 징계를 한다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안 듣거나 또는 듣더라도 거의 반영을 안 하거나 이렇더라도 달리 대항할 수단은 없는 것이다. 아마 이런 정도의 어떤 규정의 맹점 이런 거를 지금 여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그때 이제 취임한 이후에 장관은 10분 활용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걸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주요 수사에 가닥을 다 잡아놓거나 매듭을 지어놓고 이제 인사를 만약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지금 이제 검찰 주변에서 도는 얘기들처럼 중앙지검장 이 주요 수사의 헤드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나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뢰하는 어떤 사람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의 패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임명이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도 상당한 정도로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그거는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찌 됐든 간에 또 수사 지휘는 할 수는 있으니까. 할 수는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대로 나름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의 수사를 안 맡기고 다른 지검에 맡긴다든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면 어차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제가 보건대는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건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그 얘기를 저는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하고 이렇게 등진 상황처럼 돼가고 점점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뭔가 검찰을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좀 자기네들 유리하게 틀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거는 제가 팩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알아본 바로 의하면 바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제목이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서 과연 무슨 일이 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흉흉하고 여하튼 지금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일종의 작전에 돌입했다. 이 작전의 결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1차전은 청와대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몇 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임기 2년에 7월달이면 이제 한 5개월 지났는데요. 2년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라운드, 3라운드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